자, 그래서 우리 간접적으로 우리 행성을 찾는 방법, 미세 중력 렌즈 효과까지 네. 자 해서 했고요. 자, 네. 그 다음에 50페이지 보세요. 이렇게 해서 우리 과학자들이 찾아낸 외계 행성들, 이런 외계 행성들은 어떤 특징, 어떤 애들이 관측이 됐느냐? 거기 책에 보면 50페이지에 쭉 나와 있는데, 여기 그림으로 선생님이 뭐 요약을 해볼게요. 별은 크기가 태양 정도, 네. 크기가 태양 정도인 별 주변에 행성들이 좀 많대요. 거기 그래프 보면 막대기가 있는데 그 행성의 개수 보면은 그 태양의 크기가 1이라고 했을 때 그 1이라고 돼 있는데 보면은 행성의 개수가 제일 많지? 네. 왜냐면 여기가 행성의 개수고 X축이 중심별의 질량인데 우리 중심별의 질량이 뭐 다 다르겠죠? 자, 태양이 질량이 1이라고 가정했을 때 태양의 질량을 2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보면은 행성들이 제일 많죠. 개수가 그지? 그러니까 중심별이 태양 정도인 별, 그 별 주변으로 행성들이 많이 관측이 된다 그 얘기예요. 네? 자, 이거 뭐 기억하시고 그다음 두 번째로 공전 크기를 보면은 행성들의 크기는 네. 대부분 어디에 있냐의 거리가 1AU 안에서 많이 관측된대요. 네. 1AU가 뭐지? 그 지구에서 태양까지. 그렇죠. 지구에서 태양까지 거리를 우리가 1AU라고 하는데 그 안에서 많이 관측이 된대요. 행성들이. 네. 근데 크기는 지구, 슈퍼지구, 그 다음에 해왕성 정도. 그러니까 지구만한 거부터 해양성만한 거, 그 다음에 슈퍼지구라고 해서 얘는 지구보다 간지름이 1.25에서 2배, 해양성은 2배에서 6배. 그러니까 지구만한 거, 그 다음에 지구보다 2배에서 6배 큰 거, 그 사이 슈퍼지구라 이거를 요 크기에 있는 행성들이 좀 많대요. 물론 이거보다 큰 애도 있고 이거보다 작은 애도 있겠지만 요 정도 크기 있는 애들이 제일 많이 관측이 되더래. 그리고 얘네들이 어디에 있어? 거리 태양으로부터 1AU 떨어진 중심별로부터 1AU 떨어진 거기에서 많이 관측이 된다. 네. 그리고 얘네들은 목성형 행성 뭐야? 가스형 행성이라고 해서 우리 지구형 행성들은 뭐야? 암석형 행성이라고 그러지? 수금지화 얘네들은 암석형 행성이라고 해서 우리 행성이 암석으로 돼 있지. 물론 중심에 금속으로 된 핵이 있지만 바깥쪽이 암석으로 된 멘틀로 돼 있잖아. 네. 자, 근데 우리 목성형 행성들은 어떻게 돼 있지? 안에가 암석으로 돼 있어 핵이. 그리고 바깥쪽이 뭐야? 가스, 수소로 돼 있어요. 수소. 가스형 행성이야. 네. 근데 이제 외계 행성들 보니까 가스형 행성, 지금 목성 행성처럼 가스형 행성들이 많더라 그 얘기야. 알겠냐? 네. 알겠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여기 50페이지는 이걸로 마무리할게요. 이거 좀 정리해보세요. 이렇게. 어? 자, 50페이지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네. 자, 그 다음 51페이지 외계 생명체 탐사. 네.
자, 요거만 하면 이제 끝이 나는데 외계 생명체 탐사. 자, 외계 생명체 탐사는 요거예요. 첫 번째 뭐냐?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 있어요. 네. 야,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 자, 이거 조심해야 돼. 선생님이 잘 들어야 돼. 생명체가 살기 위한 조건이 아니고 탄생하기 위한 조건이야.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이 지금 우리 인간이 달에 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뭐 물만 있으면 살 수 있겠지.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야. 가서 살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얘기하는 거야. 즉 달에서는 생명이 탄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서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거기에서 탄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오케이? 네. 자, 생명체가 탄생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조건이 뭐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되고 네.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돼야 된다. 네. 그러니까 물하고 에너지가 있어야 돼요. 네. 자, 이게 없으면은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거고 물론 이 두 가지만 있으면 그럼 생명이 탄생하느냐 또 그렇지도 않아요. 네. 이거 말고도 등등등등 몇 개 가지가 있어도 자,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두 개야. 다른 조건이 다 만족해도 이 둘 중에 하나만 안 되면 안 돼요. 이 두 개가 필수. 자, 그럼 왜 이 물이 존재해야 되고 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될까는 지구과학에서는 안 다루지만 네. 잠깐만 설명하면 네. 화학 반응이 일어나려면 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야, 생명체는 뭐로 되어 있냐면 세포막과 효소 DNA로 되어 있어요. 네. 이게 핵산, DNA, RNA, 네. 그다음 여러 효소들, 네. 그다음에 세포막 이 세 가지가 필수 물질이야. 아, 몰라도 돼. 지금 하는 거. 이 핵산하고 효소하고 세포막이 필수 물질인데 얘네들이 만들어지려면 탄단지가 있어야 돼.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이 있어야 된다고. 네. 탄단지는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탄수화물은 포도당, 단백질은 아미노산, 네. 지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인데 네. 그냥 세 가지만 쓸게요.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네.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만들어지려면 탄소, 수소, 산소 얘네들이 화학 반응해야 돼요. 네. 뭐 아미노산만 예를 들면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어. 질소. 본 적 있나? 네. 바로. 여기 생겼다고. 가장 간단한 아미노산은 요거야. 네. 여기 아미노산인데 네. 아미노산 20가지 중에 하나예요. 네. 요 아미노산이 만들어져야지 이 아미노산들이 결합해서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이 단백질이 만들어져야지 얘네들이 만들어질 수 있어요. 네. 근데 초기에는 얘네들 우주에는 이게 초기에 우리 지구에 얘가 없었다고. 초기에 우리 지구에는 메테인 가스하고 암모니아하고 수소기체 뭐 이 정도, 질소기체 등등 아주 작은 분자들이 있었어요. 네. 일택가 없어. 이런 거 없었다고. 네. 근데 얘네들이 이거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일단 만나야 돼. 얘네들이 만나야 돼. 만나야지 얘네들이 뭐 결합을 해서 뭐 화합을 해서 뭐 얘네들 이거보다 더 큰 분자가 될 거 아니야. 네. 근데 이 공기 중에서는 얘네들이 튕겨. 같이 오랫동안 있을 수 없어. 결과적으로 뭐야? 물 속에 녹아서 같이 있으면 좀 오랫동안 같이 있을 수 있어. 지금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해 더 좋아요. 화학 반응이 일어나기 위한 조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충돌, 두 번째가 활성화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인데 네. 충돌이 일어나려면 얘네들이 같이 있어야 된다. 만나야 된다. 만나려면 기체 상태일 때보다는 녹아서 액체 상태, 즉 물속에 녹아있을 때 충돌이 더 잘 일어나요. 화학 반응이 훨씬 더 잘 일어나요.
실제로 우리 지구에서 생명이 탄생한 건 또 바다가 있어서 그래요. 물이 있어서. 그래서 얘네들이 이제 이게 충돌이 일어나서 얘가 될 수 있었지. 근데 얘네들이 이거 되려면 얘네들이 끊어지고 새로운 결합이 형성돼. 즉 에너지가 필수로 필요해요. 얘네들이 끊어지면서 새롭게 얘네들하고 결합해야 된다. 얘네들이 새롭게 결합하려면 얘네들의 결합이 끊어져야 돼요. 얘네들의 결합이 끊어지면서 얘네들이 새롭게 결합해야지 만들어진다. 그 결합 끊으려면 에너지가 필요하거든. 자, 이 에너지 누가 공급해? 별이 공급하겠지. 그죠? 하여튼 자, 얘네들한테 지속적으로 충분한 에너지를 공급해 줘야 된다. 그래야지만 얘네들이 화학 반응에서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되고 이 포도당 아미노산 지방산이 또 결합해서 탄단지가 되고 이 탄단지들이 또 결합해서 핵산효소 세포막을 만들고 이 핵산효소 세포막이 합쳐져서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는 거야. 아? 보통 여기서 여기까지 얼마 걸리냐? 우리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한 10억 년 걸렸어요. 생명체가 탄생한 데까지. 지구가 만들어진 게 46억 년 전이고 우리 지구에서 최초 생명체가 탄생한 게 35억 년 전이니까 대략 10억 년 전이야. 아? 알겠어? 자, 그래서 이거야. 자, 됐죠? 외우세요. 자, 이거 말고도 또 있어. 네, 요거 두 개가 제일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 거기 52페이지 그림을 보세요. 52페이지. 맨 위에 보면은 그림이 하나 있을 거야. 그래프가. 야, 태양의 질량을 1이라고 한 거야. 0.5면 태양보다 질량이 절반 정도 되는 거고 2 하면 태양보다 질량이 2배 무거운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보면 이렇게 해서 생명 가능 지대 이렇게 나온 거예요. 우리 질량이 태양 정도면 생명 가능 지대가 여기 0.95 단위는 AU예요. 그래서 1.15 AU 요 사이가 태양은 생명 가능 지대야. 생명 가능 지대는 뭘 말하냐? 액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영역을 말해요. 자, 질량이 태양 정도다. 우리 태양이야. 태양이 어느 정도나 합시다. 그러면 여기 태양으로부터 0.95AU에서 1.15AU 사이면 여기면 우리 물이 액 상태로 존재할 수 있대요. 왜? 태양에서 너무 가까우면 여기 온도가 어때요? 너무 높아. 그럼 얘가 뭐로 존재하지 물이? 기체 수증기로 존재해. 여기서 멀어지면 어떻게 되지? 온도가 너무 낮아. 뭐로 존재해? 액체가 물이 얼어서 얼음으로 존재해. 이게 얼음이면 얘네들이 더 만나기 힘들지, 더 충돌하기 힘들지. 안 돼. 근데 여기 딱 들어가면 어떻게 돼? 여기가 물. 액체 상태의 아이고. 딱 여기가 뭐예요? 액체 상태에 물이 존재하는 영역이야. 여기 가면 물이 액체 상태가 된다. 우리 태양은 딱 여기. 야, 태양보다 질량이 크면 얘는 이제 어떻게 되겠어? 온도가 태양보다 훨씬 높겠죠? 더 뒤로. 그럼 또 뒤로 물러나야지 이게 액체 상태 물 때는. 그죠? 그래서 뒤로 물러난 거고. 태양보다 질량이 작으면 더 앞으로. 자, 온도가 낮으니까 얘는 앞으로 당겨지겠지, 그지? 아, 그거야 이게. 이해가요? 근데 우리 지구가 지금 어디에 있지? 태양으로부터
딱 여기 몇 대 2요? 1은 2. 그렇지 2대 2겠지. 여기 딱 있어요. 네. 그 점식으로는 H 상태의 물이 존재할 수 있는 거야. 첫 번째 조건. 아? 네. 자, 그럼 선생님 문제 내볼게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행성을 찾았다. 질량은 태양의 2배이고 거리가 딱 요 정도. 생명 가능 지대에 있는 행성, 요 행성을 찾았다. 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안 된대요. 자, 여기 찾았다 여기. 질량이 우리 중심별이 태양의 질량의 절반 정도. 근데 거기에서 딱 요 정도 거리 떨어져서 어떤 행성이 공존하고 있어요. 여기 생명체 탄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 안 된대요. 딱 여기만 탄생할 수 있대, 여기만. 왜요? 질량이 딱 태양 정도이고, 그리고 요 사이에 들어가야지만 생명체가 탄생할 수 있대. 나머지는 여기 가능지대, 생명 가능지대에 존재해도 행성이 존재해도 이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대. 왜 그럴까? 에너지. 여기는 왜 안 되냐면 별의 수명이 너무 작기도 하고 별의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이야. 쭉 이게 자, 선생님 저번 시간에 얘기했어요. 네. 별의 진화는 별의 질량이 결정한다 그랬지. 네. 별의 질량이 크면 진화 속도가 빠르다 그랬지. 네. 태양은 진화하는데, 그러니까 태양이 만들어지고 소멸되는 데까지 100억 년 걸려요. 100억 년. 네. 지금 만들어지고 지금까지 한 50억 년 지났거든. 아직도 쌩쌩해. 네. 앞으로 향후 50억 년 동안도 쌩쌩하다고. 그 50억 년 동안, 100억 년 동안 계속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어요, 행성한테. 네? 자, 그런데 질량이 태양의 2배 되잖아? 그러면 수명이 너무 짧아. 1억이 안 돼요. 수명이 1억이 안 된다고. 1억 내에 소멸된다고. 근데 우리 행성 만들어지고 생명체 탄생하는데 얼마 걸렸어, 우리 지구? 10억 년 걸렸어요, 10억 년. 우리 지구에서 생명체가 탄생하는데 10억 년 걸렸어요. 지구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거는 수명이 너무 짧기 때문에 안 된다. 이게 안 돼서. 왜냐? 네. 됐죠? 이건 왜 안 될까? 그거는 자전거가 너무 느리다. 왜? 질량체 중심으로 가면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대신에 잔속도가 느려져요. 가속동량 모델에 의해서. 네. 하나 빨라지면 하나가 느려진다. 네. 운동량 보조. 이거 뭐 물리 시간이라서 물리라서 내가 자세히 얘기 안 할게. 근데 가까워지면 잔속도가 느려져요. 우리 옛날에 배웠어요. 지구형 행성들 자전 속도 빨라 느려. 지구형 행성들 자전 속도. 공전 속도는 태양에서 멀면 멀수록 느려. 네. 우리 태양에서 제일 가까운 수성이 며칠 걸린다 해서 한 바퀴 도는데 88일. 네. 금성은 225일. 네. 지구 365일. 화성이 687일. 네. 목성이 4335일. 그 다음에 토성이 30865인가? 하여튼 뭐 그래. 점점 길어져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이야? 태양에서 멀수록 공전 속도가 느려지는 얘기야. 반대로 얘기하면 태양으로 가까워지면 공전 속도가 빨라지는 얘기야. 네. 대신에 자전 속도는 느려진다. 네. 그래서 우리 얘네들은 가깝죠. 네. 별에서 가까워요. 네. 가깝단 말이야. 그럼 얘네들 자전 속도가 느려요. 네. 밤이 길다고. 예를 들어 우리 수성 가보자. 수성. 네. 수성이 금성 가보자. 금성. 네. 수성은 이제 예수님이 제한다고. 금성이 공전하는데 225일인데 자전하는 데는 235일이야. 자전하는데 235일이라서 하루가 235일이에요. 그러면 낮이 한 110일 되는 거고 밤이 110일 되는 거예요. 밤이 110일 동안 지속되면 식물들이 살 수 있을까 없을까? 식물들이 광합성을 해야 돼. 광합성에서 에너지 만들어야 되는데 밤이 110일 동안 지속되면 식물들이 살 수 없고 식물들이 살 수 없으면 동물도 살 수 없지. 식물이 탄생이 안 되면 동물도 탄생이 안 되니까 이 행성에서는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어요. 네. 그래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생명체가 탄생하려면 애착태에 물이 있어야 되고 충분히 지속 가능한 에너지가 공급돼야 되는데 그게 딱 어디다?
해양 정도여야 된다. 네. 알겠냐? 네. 나머지는 안 된다. 자, 그 내용이 여기 나와 있고. 그러면 야, 우리 태양과 크기 같은 별 찾았어. 그리고 딱 거기에서 요 정도 떨어진 행성을 찾았어요. 그럼 그 행성 가면 생명체가 있을까? 아, 뭘 있을지 없을지. 그것도 모르는 거야. 왜? 자, 이제 추가적으로 또 이제 필요한 게 있어요. 이 두 조건이 만족됐다. 그럼 이제 그 다음으로 또 뭐가 있어야 되냐? 대기도 있어야 하고. 질량이 좀 충분히 커야 되고, 그래서 대기가 존재해야 되고, 그리고 위성도 좀 있어야 돼요. 위성도 없으면 안 돼요. 자, 52페이지야. 네. 선생님이 좀 순서를 좀 바꿀게요. 네. 대기가 먼저 나왔는데, 질량이 커야 한다. 그래서 중력이 커서 대기를 가져야 한다. 질량이 너무 작으면 중력이 작아서 대기를 가질 수 없어요. 대기가 없으면 생명체가 탄생할 수 없어. 네. 그 대표적인 행성이 우리 수성이야. 네. 수성은 왜 대기가 없지, 행성이? 너무 작아. 작으면 질량이 작으면 중력이 작아요. 그러면 걔가 대기를 가질 수 없어. 물론 중력만, 대기를 갖기 위한 조건이 중력만은 아닌데, 네? 행성의 표면 온도도 중요해. 자, 그 다음. 커다란 질량이 커야지 중심액도 커질 거고, 네. 중심액이 커야지 자기장도 강하다. 네. 강한 자기장 형성. 이게 왜 또 중요하냐? 우리 별에서 네. 우리 좋은 것만 나오는 게 아니야. 네. 우리가 보통 뭐 비대너지라고 하는데 네. 비대너지는 좋은 거예요. 네. 근데 우리 이 별에서 이런 좋은 유용한 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감마선, X선 같은 애들하고 그다음 양성자, 전자같이 그 방사선들이 나와요. 그 걔네들은 우리 행성으로 들어오면 생물체들이 또 살 수 없어요. 네. 근데 그거를 또 제거시켜 주는 게 누구야? 못 들어오게 막아주는 게 물론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 자기장이 또 그런 역할을 한다. 어? 네. 근데 그 자기장이 약하면 걔네들이 들어와. 자기장이 충분히 강해야 돼. 그러려면 우리 핵이 커야 돼. 핵이 크려면 처음에 크기가 커야겠지. 행성들이. 그래서 질량이 커야 돼. 알겠어? 네. 적당히 커야 된다. 네. 그 다음에 얘가 암석형 행성이어야 돼요. 야, 가스형 행성은 되겠냐 안 되겠냐? 가스는 안 되죠. 가스형 행성에서 어떻게 바다가 만들어져가지고 물이 만들어져. 거기 생명체가 어떻게 탄생해, 그치? 네? 네. 암석형 행성해야지 거기에 비가 내려서 빗물이 고여가지고 바다가 만들어질 거 아니야. 그래서 암석형 행성이 아니면 안 돼요. 다음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적당한 대기 농도와 조성. 네. 온실 효과로 온도 유지해야 되고 네. 전자기파 차단해야 되고 네. 그다음 운석도 막아야 되니까 네. 그러니까 대기가 없으면 안 돼요. 네.
대기가 없으면은 온도가 유지 안 돼. 네. 온실효과가 안 일어나서 네. 전자기파가 차단이 안 돼. 그래서 전자기파는 아까 말한 방사선 있죠. 감마선, X선 같은 거 위험한 애들, 네. 자외선 같은 애들. 네. 이런 애들이 우리가 대기들이 막아줘요. 네. 그래서 이 대기가 없으면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고 얘네들이 그냥 그대로 들어오면 지구상에 있는 생물체들이 또 살 수가 없어. 네. 이거는 우리 예전에 한번 했죠. 우리 지구에 대기가 없으면 지구보다 몇 도 떨어진다 했어. 영하 30도 정도 떨어진다 했지. 그래서 영하 18도로 떨어진다 했지. 네. 지구가 추워져요. 이거 일교차가 커져. 낮에 해 떴을 때랑 밤에 해졌을 때 일교차가 커져가지고 지금 밤 되면 생물들이 다 죽어버린다. 식물들이 다 얼어서. 그래서 온도가 유지돼야 돼. 낮과 밤에 그 기온차가 줄어야 된다고. 그래서 대기가 꼭 있어야 돼요. 온실효과 때문에. 낮과 밤의 기온차가 줄여야 되고. 운석 같은 거 떨어질 때 그냥 떨어지면은 얘네들 그 지표에서 열에너지 발생해서 그 주변에 있는 생물들 다 죽고요. 근데 대기가 있으면 얘네들이 운석이 떨어질 때 이게 대기랑 부딪혀가지고 타서 운석이 조금만 해. 다 없어져요. 대기 중에서. 물론 이게 엄청 크면 안 되지만. 네. 그래서 운석을 차단하기 위해서도 대기가 존재해야 된다. 등등등 여러 가지 이유 때 그중에 제일 중요한 이유야. 그다음 너무 많아도 안 돼요. 또 근데 대기가 너무 많으면 온실효과가 너무 많이 일어나서 온도가 너무 높아서 안 돼. 또. 네. 예를 들어서 우리 금성 같은 경우는 너무 자 지구에서 조금 더 아주 조금 가깝게 있지만 이 대기가 95기압이야. 지구에 95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온실효과가 너무 크게 일어나서 지금 금성은 해가 떴을 때 표면 온도가 450도까지 올라가요. 자 그런 450도에서는 우리 생물들이 탄생하기 어렵겠지. 네. 그래서 적당한 대기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모호하지만 위성이 존재해야 된다. 왜? 기조력에 의해서 기조력이라는 말 좀 어려우니까 이게 지우고 자전축이 그래야지 안정해진다. 자전축. 우리 지구 자전축이 지금 몇 도에서 몇 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하지? 13도 15. 아니 23. 이거는 이렇게 할까? (21도에서) 24도 사이로 왔다 갔다 해요. 21도에서. 현재는 23.5도죠. 네. 요 사이로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정도면은 상당히 안정적인 거야. 누구 때문에 이게 가능하냐? 옆에 달 때문이야, 달. 네. 달이 얘 당겨서 기조력 때문에. 네. 옆에 있는 우리 금성으로 가보자. 금성은 위성이 없죠. 네. 그래서 자전축이 지금 현재는 90도까지 꺾여 있어. 야, 만약에 자전축이 90도까지 꺾이면 어떻게 될까? 태양이야. 네. 자전을 해도 이 자전축 반대쪽은 계속 밤이야. 네. 여기는 계속 낮이고. 네. 근데 이게 반대쪽이 오면 어떻게 되지? 공전해가지고 반대쪽에 오면 거꾸로 이제 1년 내내 여기 내내 밤이었던 애가 이제 내내 낮 되고 여기 다시 밤 돼요. 근데 이거 여기까지 오는데 얼마 걸려? 금성 225일 걸려. 225일에 절반이니까 100일 정도 걸려요. 네. 그럼 100일 동안 밤이 지속된다는 얘기야. 자전축이 안정화 안 돼서 이게 자전축이 90도 이상 꺾여버리면 낮과 밤이 너무 오랫동안 지속된다. 네? 물론 자전축이 이렇게 계속 이 상태로 있지 않고 이게 왔다 갔다 하지만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네. 몇만 년 걸린다고. 그럼 이게 오랫동안 이 상태로 90도 상태로 있으면 네.
이 자전축에 있는 이 태양 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낮이고 반대쪽에 있는 애들은 계속 밤이야. 이게 며칠 동안 유지되면 생물들이 또 죽겠지. 네. 밤에 네. 생명이 탄생할 수 없어요. 네. 생명이 가서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탄생해? 그지? 탄생이 안 돼요. 그래서 위성이 존재해서 이 자전축을 딱 잡아줘야 돼. 네. 많이 안 움직이게. 네. 그리고 그래야지 기후가 안정해. 그러면 계절 변화가 우리 왜 생기는지 알죠? 자전축이 경사, 자전축이 길어져 있기 때문에 계절 변화 생기는 거 알지? 네. 계절 변화가 우리 자전축이 기울어져 있어서 생긴 건데 이게 이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면 기후 변화가 심하지 않겠죠. 네. 그래서 생물들이 살아갈 때, 탄생할 때 좀 유리하다. 자, 이렇게 해서 거기 내용들 됐고, 그다음 50페이지에 보면은 외계 생명체 탐사라고 돼 있을 거예요. 외계 생명체 탐사. 선생님이 쓰는 것만 쓰세요. 우리 생명체 탐사하려고 과학자들이 좀 많이 노력을 했어. 네. 여러 가지 뭐 수성도 가보고 금성도 가보고 목성, 토성도 근처까지 가봤는데 가보니까 네. 수성하고 금성은 글렀어. 네. 왜? 수성은 대기가 없어요. 네? 네. 낮과밤의 기온차도 크고 네. 생명이 탄생할 수가 없어. 살 수도 없어 거기는. 네. 금성도 가보니까 어때? 표면 온도가 450도야. 그리고 절반이 마그마로 돼 있고 비가 막 한산비 내려. 자 이건 뭐 당연히 거기도 생명체가 살 수 없어. 그러니까 그나마 생명이 있다면 지금 화성하고 그다음 목성, 토성 얘네들은 가스형 행성이야. 기체로 돼 있는 행성이기 때문에 거기 생명체가 야 이건 뭐 살 수도 없는데 뭐 탄생이 되겠냐 그지? 네. 그래서 어딜 가느냐? 화성. 거기 목성형 행성들 겁나 많지 위성들. 네. 위성들 쪽 조사해요 요즘에는. 아. 그래서 화성하고 위성 조사를 한다. 화성. 여기는 알란 힐스 운석이 좀 유명해요. 왜냐면 거기 화석에 박테리아 흔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좀 탐사선을 보냈는데 스프레드 오퍼튜니티하고 피닉스오 좀 유명한 애야. 스프레드 오퍼튜니티 피닉스. 아마 스프레드 오퍼튜니티가 윌린가? 그 무슨 만화 영화 있죠? 얘 아마 얘 가지고 얘 모토를 만들었을 거야 아마. 얘 둘 중에 하나인데 내가 알고 이걸 거야 아마. 이게 뭐냐면 출발한 날짜다. 우리 지구에서 출발한 날짜. 2004년에 출발했고 2008년에 출발했다는 뜻이야. 네.